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과연 어떤 업종일까요? 화면으로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는 리오프닝 관련 업종입니다.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다면 이라고 적혀 있는데 벌써부터 지금 여행과 항공사 등에서 여행 패키지 상품도 내놓고 있고요. 이런 수요도 굉장히 많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확산과 위드 코로나 전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리오프닝 관련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 중국발 헝다 리스크나 미국의 정치권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리오프닝 쪽으로 투자를 해봐도 좋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요. 이번 주 리오프닝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을 중심으로 작전 리포트 이어가고자 합니다. 5월 26일자 하나금융투자 그리고 8월 18일자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좀 살펴볼 텐데요. 늘 말씀을 드리죠. 월요일은 산업과 시장에 대한 섹터 리포트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화, 수, 목요일은 그 안에서 차트상 저이연 구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모멘텀, 가시적 모멘텀이나 미래 먹거리가 잘 준비되고 있는 기업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종목까지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키워드라고 한다면 백신 접종률 증가, 해외여행 재개 또는 시도, 그리고 항공과 관련된 항공사 이야기 여지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여름부터 괌, 사이판, 운항 본격적으로 재개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1,200명 규모의 사이판 패키지 상품이 완판되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고요. 모두 투어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4박 5일 일정으로 괌 여행 특별기를 띄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해외 단체 여행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지난 18일 아시아나 항공의 사이판행 항공편 탑승률이 85%까지 올랐다. 달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을 볼 때 이처럼 리오프닝 그리고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때에 투자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서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집중해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여지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종식 연기, 그리고 단계별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뭔가 부정적인 코로나를 떠안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보다는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별 일상 회복 이러한 용어, 조금 더 긍정적이고 희망찬 용어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좀 더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 일상 회복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시각으로는 2022년이나 2023년보다 2021년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 포인트를 잡아야 될 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해외여행 수요는 아직까지 마음껏 발휘할 수 없는 때, 그래서 뭔가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국내에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국내 소비가 더욱더 집중되는 해를 2021년으로 좀 꼽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2021년을 오히려 소비 관련된 쪽으로 집중해 볼 때가 아닐까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계 구매력에 있어서는 소비 심리가 3월 100.5를 기록했습니다. 14개월 만에 100 이상으로 상승한 것인데요. 가계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가계 흑자율도 2020년 평균 34.3%, 가계 흑자율은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비 회복, 그리고 해외여행이 아직까지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때 2021년 올해가 소비 관련된 업종에서는
집중해 볼 타이밍이다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소비 쪽으로 본다면 여전히 백화점 좋았습니다. 펜트업 수요가 이제 가구를 넘어서 백화점, 고가 내구재 구매 효과로 백화점의 실적으로 여지없이 나타났고요. 보복 소비 수혜주로서 백화점의 업종 전반적인 주가 상승도 좋았습니다. 지금부터 백화점 업종이 피크 아웃이냐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았을 때는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타난다면 10%에서 15%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리포트에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굳이 서둘러서 수익 실현을 하기보다는 3분기, 4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추세 확인 후에 내가 수익 실현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포트폴리오 교체를 할 것인가 또는 4분기까지 이어갈 것인가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가는 앞으로의 시장을 선행하기 때문에 소비가 해외여행이 아직까지 마음껏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 관련된 섹터에 집중을 해보자. 그러면 투자자분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못 가는 거지만 결국 백신 접종률 증가와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도래할 텐데 그러면 그때의 수혜를 받는 업종을 미리 조금 분별해놓고 찾아봐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소비 섹터와 면세점 섹터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제외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백신 접종 후에 그 다음 스텝으로는 당연히 해외여행이다라는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높은 실적 모멘텀을 보여주었던 호텔 신라, 신세계에 대한 관심 여전히 재차 부각이 되고 있고요. 지난 1분기를 시작할 즈음 호텔 신라가 빠르게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 포인트를 맞춰서 주유소 포트폴리오에서도 저녁 방송 포트폴리오에서도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익률을 일구었고 상징적 목표가 10만 원을 달성해서 시청자분들께서 호텔 신라다라는 애칭까지도 좀 붙여주셨었는데 이처럼 빠르게 턴 어라운드 될 수 있는 기업들을 그리고 추세 하단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또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항공 섹터는 어떨까라는 질문이 들려옵니다.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다면 항공 섹터 너나 할 것 없이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들릴 수 있을 텐데요. 항공 섹터는 2분기 기준으로 볼 때에 여객은 아직까지 부진했습니다. 특히 LCC, 저가 항공사의 여객은 여지없이 어려웠지만 대형 항공사들, 대형 항공 수송이 가능한 항공사 중심으로 화물 운송에 대한 부분은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대한항공은 2분기 기준으로 2010년도 이후 최대 영업이익을 좀 달성했는데요. 팬데믹 상황이 오히려 더 유리해진 상황으로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등 LCC 저가 항공 업체들은 1분기 대비 적자폭을 100억 원에서 160억 원 정도 줄이기는 했지만 적자 수준이 여전히 큽니다. 제주항공은 712억 원, 에어부산은 494억 원, 진에어 488억 원, TA항공 347억 원으로 여전히 LCC는 3분기를 넘어서 4분기까지 적자를 기록할 것이 조금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LCC는 평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확진자 증가와 거리두기 강화가 추석 연휴 이후 3,000명을 돌파하면서 여전히 좀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선 항공 여객 여전히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둔화될 양상이고 여기에 유가 상승까지 이루어지면서 손실 축소 여력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공사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3분기, 4분기 LCC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장기적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화물 수송이 좋았던 대형 항공사 기준으로 보시는데 그 부분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에서 주목해서 볼 쪽이 면세점 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섹터로 본다면 면세점, 백화점, 편의점, 그리고 화장품까지도 보시고 항공사라는
항공사 쪽으로는 대형 항공사를 보유자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목별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신세계나 호텔신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편의점 쪽으로는 BGF 리테일, GS 리테일이 추가적으로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서 그리고 재난지원금 소비에 따라서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본다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을 좀 본다면 롯데쇼핑부터 롯데하이마트,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클리오, 연우라는 화장품 기업까지도 종목으로 살펴본다면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리오프닝, 투자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디를 집중해서 보면 좋을지 앞서 언급드린 섹터와 기업들 중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업들 선정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도 작전 리포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